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아무나 다 하셔도 되고 아무 나라 가셔도 다 수익이 나는데 이렇게 경기가 둔할 때는 선택과 집중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연말장사 이제 12월 달이거든요. 12월은 좀 차별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하고 좀 차별화는 분명히 일어날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이제 정산이 다 끝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산타랠리라든가 이런 연말에 랠리가 좀 효과가 있는데 한국은 요즘에 이제 양도세 주식 양도세 그 관련된 얘기도 아직 계속 나오고 있고 해서 좀 변동성이 좀 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12월 되면은 이제 배당 관련된 이제 배당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히려 12월은 좀 변동성이 큰 양세다.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2024년을 좀 내다본다면은 지금 뭐 강세장이냐 하락장이냐 하드한 경기 침체냐 소프트한 경기 예. 침체냐 말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경기는 어려운 거 맞을 것 같아요. 어. 예, 이제는 우리가 이제 경기가 좋은 시절이 있고 그다음 유동성 장세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가 이제 둔화 장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둔화 장세 진입을 벌써 했죠. 한 상태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기가 좋은 시절을 3년, 유동성 장세를 한 3년, 그다음에 경기가 둔화 장세를 한 3년에 4년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1년 차는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2, 3년 동안은 경기 둔화 장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요?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든 거거든요.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야 많은 기업이야 고금리 상태가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돼 있지만 버틸 수도 있지만 근데 그 기간을 버티냐 못 버티냐는 문제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경기가 둔화가 되는 건 맞습니다.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둔화로 가는 게 맞는데 이제 버티냐 못 버티냐 그런 시기인데 이제 증시는 또 다릅니다. 증시는 항상 그 투자는 항상 선반영을 하는 그게 올바른 투자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가 둔화 시기에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을 때는 결과물을 따신 이런 전략이 이제 내년부터는 펼쳐지겠죠. 경기가 둔화가 오기 때문에 그 증시에 활력을 둘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금리 인하. 예, 금리 인하와 그 다음에 그 우리 이제 원유 가격 요즘에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금융 비용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 또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많이 줄어든 상태고 그럼 룸이 생기고 가게도 마찬가지로 룸이 생기니까 소비할 수 있는 이제 여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간을 버티면서 그다음 우리 2차 전지나 반도체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공장이 어느 정도 이제 준공이 되잖아요. 완공이 되면은 그때 되면 이제 소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나죠. 왜냐하면 구직 활동도 할 수 있고 사람도 다시 뽑으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한 2년 정도 경기 둔화를 예상한다고 하면 2024년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세요?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금리가 인하된다. 이거는 분명히 경기가 안 좋아서 인하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인하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그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금리 인상 하듯이 이렇게 타박타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그 이렇게 타박타박 내려오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할 때는요. 그냥 그 우리 코로나 때처럼 급하게 수직으로 낙하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이제 그 고금리 때문에 경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타박타박은 아니라도 좀 각도를 좀 급하게 내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금리 인하할 때는 좀 훅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하고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주식을 좀 해야 될 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 지금 모든 게 싸거든요. 네.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죠? 예, 미국 주식은 잘 나가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70%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70% 주식, 30% 현금. 그러면 70%는 어떤 주식을 좀 담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우리 투자자님들한테 요즘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냐면은 미국 주식. 미국 주식 하셔야 돼요. 네. 앞으로 경기가 둔화가 되면 그거 있어요. 뭐냐면 되게 소외감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니 경기가 둔화돼 가지고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건 이해되겠는데
왜 네 주식은 올라가고 지금 주식시장은 좋고 왜 그러지? 이게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돈이라는 게 안정성만 경기가 안 좋아서 안정성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수익성까지 다 있으면 더 그쪽으로 찾아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금리다 그러면은 안정성과 수익성이 있으니까 글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돈이 큰 시장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으로 주식이 돈이 몰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도 모든 주식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올해 중소형주나 아니면 이런 기업들은 마이너스예요, 수익률이. 근데 오로지 우리가 얘기하는 빅테크 있지 않습니까? 상위 뭐 매그니트센트 7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만 이제 수익이 좋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돈이 몰려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경기 둔화 시기에는 아무래도 현금도 막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그 주식을 투자하시게 되면 이제 수익률이 좋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지수를 끌어올리니까 이제 착시 효과가 나오는 거죠. 요즘에 한국 주식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일부의 기업들이 자꾸 주가가 올라가니까 2차 전지 다 빠지고 못 빠져도 지금 코스피는 딱 멈춰 있거나 아니면 우상향 약간 올라가고 이런 것이. 그렇구나. 대형주에 돈이 몰리니까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엄청 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게 없으면 지수도 빠져야 그렇죠.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대형주가 그걸 커버해 주니까 이 중소형주에서는 그만큼 빠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미국 주식시장도 그런 현상이고요. 전 세계 주식시장을 보면 미국만 좋은 모습이 우린 다 안 좋은데 미국만 좋은 모습이 돈이 다 글로 모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아무나 다 하셔도 되고 아무 나라 가셔도 다 수익이 나는데 이렇게 경기가 둔할 때는 선택과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 놈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구나. 그래서 빅테크 7 그럼 빅테크에 대한 거품 논란도 좀 있는데 그 거품하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 실적 때문에 주가가 가는 게 아니라 돈이 몰려서 가는 거거든요. 갈 데 없는 돈들, 수익성과 안정성.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그리고 시총이 크다 보니까 얘네들은 현금으로 지금은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그 실적하고 상관없어요 이제는. 그 현금은 진짜 많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 자산 소각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 부양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하고 경기가 둔화하는 거하고 이거를 매치시키면은 안 됩니다. 또 얘네들이 많이 하는 게 그 AI 쪽, 인공지능 쪽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미래의 그 한 분야, 산업 분야로는 지금 뭐 거품 논란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진짜 그냥 하나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방향이 맞는 건가요? 방향이죠. 네. 방향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다 주가가 올라가는 게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그 주가가 급등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 올라간 거고 반도체 AMD에서 그렇구나. 그러면 얘네는 돈도 있고 미래 테마 성장성 그것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꼭 얘네 아니래도 과거 데이터 보게 되면은 우리가 10년 경기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그 경기 둔화일 때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각도가 높은 수익률이지만 경기가 둔화할 때는 각도가 낮은 수익률로 해서 움직입니다. 그래도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평이한 거죠. 또는 빠져 있거나. 그러니까 이게 선택과 집중으로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안동훈 대표님을 한 1년 6개월 전에 처음 뵀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저한테 되게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게 애플과 삼성을 비교해 주시면서 애플 투자하고 빅테크 위주로 투자하고. 근데 진짜 만약 그때 계속 그 빅테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립식으로 매달 사기만 했어도 지금 엄청 괜찮은 수익률을 거뒀을 거거든요. 근데 괜히 막 다른 거 왔다 갔다 해서 그 순간은 뭐 짜릿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됐으면 지금 진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물려 있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거든요. 우리 이제 강의 나갈 때마다 하는데 한국 주식 시장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표님 말씀대로 짜릿한 느낌을 받아요. 그렇게 하는 게 투자고, 우리 한국 시장이고 미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가는 거고.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려요. 뭐냐면은 미국 주식 해보신 분들 옹달에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옹달체품 그 시청자분들도 미국 주식은 내 건강한 자산을 증식을 위해서 매일 식사를 하신다, 삼시세끼 식사를 하신다 생각하시고 하시고 한국 주식은 뭐냐면은 잔칫날에 맛있게 드셔야 돼요. 그러면 잔칫날 왔을 때 참여하는 게 좋잖아요. 참여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참여해서 배불리 드셔야 되는데 사람마다 배부른 양이 요만큼인 사람 있고 요만큼인 사람 있잖아요. 또 잔치 기간이 길 수도 있잖아요. 다 좋아요. 어떤 형태든지 참여해서 수익을 내는 게 좋아. 다만
술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술에 취하셔가 너무 기분 좋아서 술을 흥청망청 드셔가지고 더 간다. 예, 그 쓰러지셔가지고 눈 떴을 때 이미 판은 다 끝났을 때 눈 뜨시면 숙취가 있고 나면 너무 적절한 비유 같으시네요. 네. 네. 그래서 수익리에 취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주식은.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막 진짜 무슨 뭐 예를 들면 요즘 많이 뜨는 게 뭐 비트코인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 또 성장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물론 수익률이 낮긴 하지만 네. 그래도 웬만한 것보다는 한 3-40% 이상씩 난 것도 너무 많고 계속 적립식으로 샀으면 그렇죠. 떨어질 때 더 샀으면 지금 뭐 50% 이상은 네, 났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1년 한 6개월 만에. 이게 최근의 모습이 아니라 그 지금 몇십 년 동안에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인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미국이고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나라라 그 나라가 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미국 시장은 좀 길게 보시면 맞아요. 그때도 한 1년에서 2년은 보자. 미국 주식 길게 보고 투자하자. 세금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해주셨었거든요. 아, 그러네요. 근데 또 앞으로도 경기 침체가 온다 해도 걱정이 없어. 미국은 돈이 몰리니까. 돈이 몰리니까. 그렇죠. 거기다 빅테크는 현금도 많고. 그렇죠. 아,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부자가 있겠습니까? 유럽 사람 부자, 그다음 중동 사람 부자, 인도네시아 부자들이 있는데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미국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달러 사가 달러 강세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달러만 갖고 있겠습니까? 예금할 수도 있고, 채권할 수도 있고, 부동산 살 수도 있고, 주식 살 수도 있고. 근데 그 안에서도 제대로 된 것만 고르겠죠. 그러니까 자꾸만 돈이 경기가 안 좋을 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20% 떨어진다 해도 그럴 일 거의 없겠지만 내년에 20% 그런 매그니피센트 7개의 종목 중에 20% 빠진다 해도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서 돈이 들어올 거고 기회로 보죠. 기회로 볼 네. 거고 그리고 20% 떨어진다 해도 오른 거에 의하면 또 한 20-30% 그렇죠. 또 오른 상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코로나 때 많이 느껴보셨잖아요. 그 70% 80% 빠진 이제 그 초대형 기업들 있잖아요. 거의 V자 반등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70% 80% 빠지면 L자거든요. 아직도 계속 가고 있고. 대형주 중에 70% 빠진 게 있어요. 메타. 아, 메타. 예. 그다음에 맞네요. 엔비디아 저기 뭐지? 테슬라도 400에서 200까지. 그렇죠. 엔비디아도 엄청 빠졌고 테슬라도 빠졌죠. 예. 넷플릭스. 그러네요. 테슬라는 4분의 1 빠졌네요. 예. 400에서 100까지 갔으니까. 그렇죠. 넷플릭스도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그냥 700, 100 얼마까지 꼰대밭이죠. 진짜 그거 샀으면 대박이겠네요. 그렇죠. 와, 그렇구나. 네.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그렇게 거는 안 돼요. 야, 우리나라 대형주는 안 돼. 네, 우리나라는 L자가 이게 V자가 반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님들이 이게 참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 뭘 공부하셔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각 시장을 보고 판단하고 그 시장에 맞게 때로는 그 국민성도 봐야 돼요. 외국 사람이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성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국민성까지도 다 고려해서 그 시장의 특징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처럼 미국은 그런 특징이 있고 한국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주식을 못한 게 아니라 한국 주식을 못한 게 아니라 환경을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렇군요. 또 하나 생각나는 게 그 빌 에크먼이 넷플릭스 그 손절했을 때 그 뉴스도 갖고 그 대표님하고 방송한 적 있었는데 그러네요. 그때가 진짜 엊그제가 그때 느꼈을 때는 이거 넷플릭스 뭐 디즈니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거 안 된다 막 그랬었는데 지금 뭐 다 잘 나가잖아요. 다 좋죠. 뭐. 그렇군요. 그럼 미국 주식 위주로 70%다 미국 주식인가요? 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 주식은 안 사요? 제가 한국 주식은 추천해 드린다 그러면은 네. 왜 한국 주식의 추천이 좀 부족하냐 하면 돈이 전 세계 돈이 다 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미국으로. 그렇죠. 근데 한국은 이제 반도체가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왜냐하면 그건 외국인도 좋아하고 앞으로 자기네들이 그 일을 하려면 또 반도체가 굉장히 필수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 하면 세계 최강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반도체. 또 그다음에 반도체가 우리나라 반도체가 또 시총 1, 2등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SK 하이닉스가 곧 2등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답은 나와 있어요. 그거는 HBM, 그 엔비디아, AMD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죠. 2차 전지가 사실은 매출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관심에 의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적을 이제 바탕이 되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는 그동안 이제 관심사에서 밀렸던 그다음에 실적도 밀렸던 반도체가 그걸 메꾸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2차 전지가 좀 숨고르게 들어갈 때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2등이고 SK 하이닉스가 3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뭐 그다음부터 시점 나올 때는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들어올 수 있는 그 수급이 적어요. 적은 건데 그 안에서 이걸 나눠먹게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쪽으로 가면은 2차 전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꼭 그건 아닌데 어. 경기 지금은 워낙 2차 전지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반도체 자체가 성장 산업이 아니라 성숙 산업이에요. 그래서 네. 때가 되면 올라가고 때가 되면 빠지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온 거죠 다시. 음. 예. 근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태동 산업과 성장 산업을 같이 병행해서 움직임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 산업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검증 단계도 필요하고.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빅테크 중에서요, 엔비디아하고 그 테슬라를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네. 엔비디아는 올해 진짜 한 4배 오른 것 같더라고요. 바닥 대비해서는. 아 최고죠. 그리고 근데 지금 그 퍼도 막 100, 200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내년은 갑자기 퍼가 20 몇이 되더라고요. 그럼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엄청 잘 네. 버는 건데 앞으로도 괜찮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도 올해. 예. 엔비디아를 우리가 반도체 회사로만 규정 주시면 안 되고요. 소프트웨어도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원래 그 우리가 순 마진이 많이 남는 거는 제조보다는 이제 우리가 컨텐츠잖아요.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걸 같이 병행한다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4차 산업에서는 모든 게 영상, 모든 게 또 AI. 어마어마하죠. 테슬라는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는 이게 경기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차를 사고 싶으려면은 그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아주 얼마 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 정부를 향해서 일침을 가한 거죠. 뭐냐면 아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차를 사냐고. 예. 자꾸만 소비를 위축시키지 마라. 그런 이제 시그널을 보냈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뿐만 아니라 자동차 그 선택성 소비재는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한 뭐 1년 지나면은 2년 지나면은 그렇죠. 경기 살아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군요. 그 기간에 또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공장 또 막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어찌 보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경기가 안 좋은데 공장 짓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약간 또 테슬라, 엔비디아 이게 다 빅테크에 들어가지만 조금씩은 다 성격이 다른 거네요. 다르죠. 예.